반갑습니다, 여러분. 유튜버 케빈입니다. 저번 시간에 뇌의학 12강 죽을 만큼 힘들거나 날 괴롭히는 불편한 증상의 원인에는 여러분의 뇌가 있습니다라고 제가 글을 남겼고요. 제가 치매가 올 것인가 설문조사도 했었잖아요. 거기 많은 분들이 이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다행히 많은 분들이 10개 이상 넘어가는 분들이 많지 않았어요. 최근에 오신 남자분께서 그거 보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저는 15 개가 걸렸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그분은 상당히 인제 두통이라든가 뒷목 아픈 게 심했고 또 몸 전체가 좀 안 좋으셨습니다. 그래서 15 개가 넘어가는 분을 직접 뵀습니다, 직접. 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댓글 달아주신 거 하나씩 좀 답변을 드리고자 해요. 자, 이렇게 보자면은 인제 이런 댓글 남겨져 있고요. 자, 시애틀에서 연락 오신 분은 인제 "아들이 겨드랑이에서 땀이 많이 나네요. 매우 더운 날 얼굴에서 땀이 줄줄 흐르는 거 봤어요." 이 뭐냐면은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인제 겨드랑이 땀이잖아요. 이게 현대의학에서 또 한의학에서도 쉽지가 않은 치료 하기가 쉽지 않은 질환입니다. 겨드랑이에서 땀이 나는 거 이거 참 불편하죠. 그죠? 다한증은 대부분의 경우에 교감신경 항진이 되어 있고 뇌가 많이 흥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얼굴 땀 나는 것도 다 그 뇌의 흥분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일단 이런 경우에는요. 머리에 땀 나는 거 얼굴 땀 나는 것은 일단 머리 쪽을 지압을 좀 많이 해 보세요. 머리를 이렇게 눌러 보면 아픈 곳이 많이 나올 거예요. 거기를 수시로 한 3 개월 잡고 열심히 한다 생각하고 해 보시면 효과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밑에 보면은 그렇게 해서 효과 보신 분이 댓글에 남겨져 있거든요. 근데 인제 겨드랑이에 땀 나는 것은 이건 의료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본인이 집에서 셀프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좀 의사를 만나서 해야 됩니다. 시애틀이 멀어서 쉽진 않겠지만 이거는 사실은 의료인의 도움이 좀 필요하다. 그 부분은 알고 계십시오. 뇌 치료와 함께 어 경추라든가 흉추 부위를 또 많이 치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치료는 이건 가능할 수 있는데 충분히 어 그 약침을 같이 쓰면서 체형 교정 같이 하면서 하면은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약으로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법만 여러분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되는 거 안 되는 거 구분하는 그것만 구분해 줘도 여러분들이 훨씬 수월하죠. 자, 홍조가 뇌와 관련이 있는 거 처음 듣습니다. 50대 초반까지 겨드랑이, 머리에 대화만 해도 땀이 쏟아져 힘들었었는데 유튜브 케빈 쌤 만나고 나서부터 사라졌는데 나이가 들어서 사라졌다. 원래 더 심해집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보니 제가 지금까지 꾸준히 목과 머리 지압으로 치료가 되었네요. 네. 자, 이겁니다, 이거. 이게 정답입니다. 이분이 이름은 여기 여자분 드보라인데 남자분이더라고요. 이게 40-50대 되신 남자분 같아요. 제 댓글 남긴 거 보니까. 음. 근데 이분이 이렇게 50대 초반이라고 했군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50대 중후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분 나이는. 그런데 인제 머리에 땀 나던 것들도 이렇게 지압을 하니까 좋아지더라. 아시겠죠? 홍조는 분명히 뇌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거를 피부 질환으로 보지 말라고 그랬죠, 제가? 예. 자, 그리고 솔직히 예전에는 난치병 등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한 살 한 살 나이가 먹을수록 남의 일이 아니더라고요. 자, 계속 인제 50 넘어가면 이제 담장이 무너지고 벽이 무너지듯이 벽이 금이 가듯이 하나씩 하나씩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정말 나이 들면 병원 가까이 살라고 하는 건가 봐요. 그래서 계속해서 안목 머슬러로 두피 등 더욱 열심히 지압을 해야겠어요. 자,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명은 사실은 이명 자체는 인제 무슨 문제냐, 경추에서 올라가는 인제 뇌로 가는 그 혈관이 두 개가 있죠. 크게는 경동맥과 추골동맥이 있는데요. 맥은 앞, 옆 부위를 지나가고 추골동맥은 옆면을 지나가는데 이제 그 혈관이 이제 막히면서 발생하는 거예요. 이제 스웩스웩 소리가 나거나 금속 소리가 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뇌 주변에 뇌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면서 어 좁은 곳을 물이 통과할 때는 소리가 커지죠. 그런 것처럼 그런 증상입니다. 이것을 사실 셀프로 케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 목의 문제도 봐야 되고 또
두피를 당연히 지압하는 건 무조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귀 주변도 많이 지압을 해서 귀 주변을 눌러 가지고 아픈 곳이 있으면 일단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지만 이거는 절대 쉽지 않다. 이거는 의료인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온몸 손발 저림, 코로나 이후 불면증, 기억 저하, 집중 저하, 일상 집안일도 잘 못함, 신경과 약 먹고 말초신경증 한약 먹어도 잘 모르겠어요. 1년 넘었음. 자, 제가 이제 초반에 이제 다시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얘기했던 것이 이 코로나 백신의 문제를 제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이게 생겼다 그러면 만약에 이분이 코로나에 걸렸거나 혹은 백신을 2차 이상 맞았거나 이러면 이런 것들이 전부 이 본인 증상과 관련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심혈관 질환을 많이 일으키잖아요. 이 코로나 백신 이후로 심근이 문제가 온다든가 혹은 내 몸의 염증 수치가 확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D-나이머라든가 혹은 HSCRP 이런 수치를 갖다가 검사해서 그런 수치가 기준 범위를 넘어갔느냐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이런 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걸 검사해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처치를 먼저 하셔야 되고요. 온몸 손발 저림 이런 것들은 사실은 손과 발로 가는 신경이 압박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따로 예를 들어서 손이 저리다 그러면 이분은 이제 경추를 의심해 봐야 되고요. 발이 저리다 그럼 요추를 체크를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이 틀어져 있거나 일단 본인이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집에 사람이 있으면 인제 뒷목을 눌러 보라고 하고 허리 부위를 눌러 보라고 했을 때 엄청나게 아프다. 그러면 이것이 원인이에요. 그래서 이 부위를 어 병원 가서 치료하시거나 셀프 케어는 뭐 지압 같은 거 부항 같은 거 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자목, 거북목, 어깨 통증과 두통으로 5년 넘게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아들은 머리에만 땀이 터지는 증상으로 올여름을 벌써 걱정하고 있고요. 나름 이것저것 치료해 봤지만 소용없네요. 자, 영상 보니 고개가 끄덕끄덕하게 됩니다. 참 유익하게 봤습니다. 자, 이제 이런 분이 사실 제가 이제 얘기했지만 두통은 참 치료가 좀 "쉬운 질환에 속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난치 위주로 볼 때 두통, 어지럼증은 웬만하면 근처에 병원에 가거나 한의원에 가서 쪼끔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인제 두통은 사실 제가 유튜브도 여러 번 제가 강의를 올렸고 부위별로 어 나눠서 치료하게 되면 두통은 사실 치료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10 년, 20 년, 30년 된 분들도 이 두통 쪼끔만 좀 신경 써 주면 잘 나을 수 있는 건데 5년 넘게 이러고 있다는 것 자체는 지금 보니까 이 일자목 거북목에 대한 이 해결이 안 돼서 더 그러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일자목 거북목이 제가 암처럼 심각한 질환이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 최근에 제 환자분 오신 루게릭 환자분도 한 3년 전부터 심해졌는데 그 루게릭 자체가 어 일자목 거북목이 이제 오기 시작한 거죠 이분도. 이분은 거북목이 엄청나게 심했어요. 근데 그것이 그냥 남들 흔히 있는 거북목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그것이 제가 원인이라고 인제 얘기를 했었고 그 영상을 보시고 오셨는데 "이것이 이렇게 심각한 문제인지 몰랐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목은 목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분은 그 어깨선과 귀가 이렇게 일자로 돼야 되는데 목이 이만큼 나가 있어요, 목이 이만큼 나가 있습니다. 어깨선 여기 있으면 목이 여기 귀 부위 이만큼 나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제 루게릭이 오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 그래서 아들 머리가 땀 나는 것은 일단 머리 지압을 열심히 좀 해 보시고요. 본인 일자목 거북목은 일단 셀프 지압을 해 본다거나 이걸 해서 잡아야 됩니다. 아니면은 의료인 도움 받아서 이걸 직접 교정을 해 가지고 뭐 일자목은 등이 인제 문제가 시작은 문제라고 했죠. 예. 일자목인데 이제 목이 앞으로 나갔다는 그런 의미 같아요. 예. 원래 일자목과 거북목은 오는 기전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올 수는 없는데 일단 일자목 상태에서 또 고개가 좀 잘못돼서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두통으로 5년 넘게 고생한다." 그러면은 어
이 목부터 몸의 흉곽부터 틀어진 걸 잡아야 됩니다. 예. 자, 강의 들으면서 마사지하라고 해서 오른쪽 아픈 쪽을 해 주었는데 부은 건지 통증이 심해져서 만지기도 힘들어요. 제가 그랬죠. 여러분들 머슬러 처음 쓸 때도 어 머리에 대자마자 바로 일어났다 너무 아파 가지고 이런 분들이 치료의 범주에 드는 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지기도 힘듭니다. 이런 분들은 꼭 하셔야 돼요, 참고. 이런 분들이 한 달, 두 달 열심히 하다 보면 통증이 확 줄어드는 걸 알 수 있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증상이 많이 호전이 됩니다. 건강검진 엑스레이에서 심비대, 대동맥 확장이라고 나왔어요. 아 몇 년 전 CT 찍었을 때 심장 혈관 한 개가 살에 붙어 있다고 했는데 아 건강검진 결과 듣고 혼란스럽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 뭐 어디를 해야 될까요? 이런 분들은요. 일단 심장이 속해 있는 흉곽 부위에 통증이 많이 아플 거예요. 통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왼쪽 젖가슴 있잖아요. 젖꼭지 있는 그 옆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오목가슴이라고 하는 데 있죠. 그 주변하고 이 젖꼭지 그 사이를 눌러보면 그 사이에 심장이 있거든요. 그 부위를 눌러보면 엄청 아플 거예요. 일단 이분은 그 자리부터 지압을 하거나 부항을 하거나 뭐 아무튼 거기를 괴롭혀야 됩니다. 그래서 통증이 심한 부위를 만지기도 힘든데 억지로 만져야 됩니다. 그래서 머리도 마사지 하지만 이분은 심장 부위 앞쪽 지압해야 되고요. 부항도 하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등 쪽 심장으로 나오는 신경이 흉추 어 2 번, 3 번, 4 번, 5번 쪽에서 나오니까 그쪽 부위도 어마어마하게 아플 겁니다. 근본 원인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부위를 많이 지압하고 심하면 이런 분들은 조금 그 부항을 붙여 가지고 건부항만 하지 말고 피를 쪼끔 빼도 돼요. 그래서 부항 붙여 가지고 거기를 한 탁탁탁 피를 뺀 다음에 한 5분 정도 부항각을 붙인 다음에 빼도 좋습니다. 이렇게 심한 분들은 어 의사를 좀 만나야죠. 셀프 케어를 최대한 하시고 잘 되지 않으시면 그렇게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심장이 착 가라앉는 것도 똑같아요. 심비대나 심장이 가라앉는 거나 증상은 달라요. 쪼금씩 다를 수 있지만 그 근본적인 시작은 제가 방금 말한 앞쪽 가슴하고 등 쪽 거기를 셀프로 해 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증상 많이 옵니다. 예, 그래서 저한테 오서 치료 받고 예, 그렇습니다. 예, 당연히 구조의 문제가 1 번입니다. 자, 음식을 먹다가 입안을 씹을 때가 저도 그랬을 때가 있습니다. 눈물 나게 아프죠. 그리고 며칠 고생하죠. 네. 예, 같은 자리를 씹게 되는 것도 이 턱관절 아귀가 이렇게 한쪽으로 틀어진 겁니다. 그 틀어짐의 시작은 뒷목이 틀어지고 그 위에 있는 두개골이 틀어지고 두개골이 틀어지면 그 옆에 있는 측두근이 틀어지고 측두근에 붙어 있는 광대뼈 부위가 틀어지고 턱관절이 틀어지고 이런 순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의 기본은 뒷목부터 뒷목은 또 뭐랬어요? 흉추 흉추가 있는 흉곽 이 부위가 틀어지면은 그 위에 있는 목은 목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같이 틀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흉곽도 틀어진 거예요. 흉곽 틀어짐이 심한 사람들은 이게 척추가 틀어졌을 경우에는 이 골반도 많이 틀어진 겁니다. 예, 골반 틀어진 사람은 발가락이 또 틀어진 거예요.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네. 정신분열증 등의 정신질환과 구조와 100% 관련이 있습니다. 100만 프로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정신분열증 환자도 여러 명 치료를 해 드렸고 또 그 우울증이라든가 공황장애, 특장애, ADHD 이런 것들도 사실 구조로 보고 치료하면 효과가 좋고요. 제가 정신질환 얘기할 때 어 그 뱀독에 대해서 얘기했죠. 사독약침 그리고 뇌에 관련해서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정신질환을 또 강조하기 위해서 뇌 의학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정신질환 있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두피가 엄청 아픕니다. 예. 그 부위 치료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목도 당연히 안 좋고요. 목도 거북목이고 대부분 다 틀어져 있습니다. 예. 또한 심장이 또 너무 빨리 뛰는 분도 많아요. 이제 그런 부분까지 전부 다 체크를 하고 그분에 맞는 치료를 해 드리면 예 좋습니다. 그리고 인제 아 신경이잖아요. 신경질환. 제가 신경은 아 사독약침과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사독이 그 신경독이기 때문에 그 봉독에도 신경독이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봉독, 벌독 있잖아요. 아니 벌독도 똑같이 신경독이 있지만 제 생각에는 어 좀 다른 것 같아요. 써 보면 저도 봉독을 많이 써 봤지만 봉독하고 이 사독의
즉 뱀독의 신경독은 상당히 조금 이름은 같지만 성분도 다르고 그죠? 벌에서 나온 거하고 뱀에서 나온 거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저는 유의미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소개시켜 드렸던 거고요. 자, 매핵기를 잘못 쓰신 것 같아요. 매핵기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목이 답답해 캑캑 심하고 소리도 커서 대화 시에 불편합니다. 20년 경과 하정수 님 기회가 되면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는 이게 이 매핵기 자체가 인제 우리 한의사들이라면 다 아는 내용인데 이게 매핵기 잡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저도 임상 시작하고 오랫동안 매핵기를 환자들 인제 상담하다 보면은 마주쳤지만 제대로 해결을 못 해 줬어요. 원래 이제 이게 동의보감에 보면 어 후박반화탕이라고 후박 반화탕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쓰면 잘 낫는다고 학교에서 배웠는데 효과 1도 없었습니다. 예, 효과 하나도 못 봤고요. 그래서 반화 후박탕과 이 매핵기의 관계는 별로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책에 써 있는 내용이 이렇게 안 맞을까 싶을 정도로 매핵기에 반화 후박탕이 듣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제 이게 걸려 있으니까 담음 그죠? 가리 같은 담음이 이게 껴 있기 때문에 반화 같은 것들, 후박 같은 것들이 인제 이 통로를 뚫어 주고 삭혀 준다 그런 의미로 쓴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안 듣습니다 잘. 예, 그래서 다른 방법을 씁니다. 예. 매일 등지압과 뒤통수, T자 부위까지는 머슬러로 풀고 있습니다. 네. 지하도나 밀폐된 공간이면 더 심합니다. 예전에 한약을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인제 이런 것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심리적인 부분도 지금 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분도 열심히 머리 지압하셔야 돼요. 그 지하도나 밀폐된 공간이라는 것은 벌써 뇌가 스트레스를 감지했다는 그 뜻이거든요. 그러면 신경이 예민해지죠. 그럴 때 심해지는 것은 이 매액기가 분명히 신경성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어 후두부에 대한 교정과 그다음에 도침, 약침을 쓰면 상당히 효과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배가 고프는 것도 아닌데 배에서 소리 나는 것. 예,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또 밥 먹고 있는데 콧물 나는 거 등등. 근데 어디서 보니까 콧물은 코 기능이 약해서라고 하던데 그럼 장명도 장이 안 좋아서 그런 건가요? 네. 콧물은 코 기능이 약하다. 이거는 뭐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얘기죠. "왜 콧물 나? 코 기능이 약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라 이거는 답도 아니죠. 그죠? 자, 배가 고픈 것 같기도 하고 배가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어요. 이제 이것도 한의학에 있는 용어가 있는데 자, 이게 전부 위장이나 이런 쪽에 문제가 있는 거죠. 위장, 소장, 십이지장 예. 이쪽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건데 사실 이런 부분도 저는 인제 기본 치료는 흉추에서 시작을 합니다. 예, 흉추에서 신경이 이쪽 소화기관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 부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배에서 꼬르륵 소리 심하게 나는 분들 많이 있죠. 최근에도 그런 분 오셔서 제가 고쳐 드렸는데 이제 그런 겁니다. 콧물 나는 것도 사실은 어 혈관성 비염이라고 해 가지고 이게 일반적인 비염과 상당히 좀 차별이 되면서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엄청 불편하죠. 장명이라고 하죠, 장명. 아까 얘기했듯이 소리 나는 거 이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장으로 하는 신경. 장명 자체가 장에서의 그 연동 운동과 분절 운동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가스가 찬 경우도 있고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다 위나 장으로 가는 신경에 문제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이제 어 충분히 신경 부분을 치료하면 나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집처가 갑상선 저하증, 저혈압, 하지부종이 있는데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머슬러 경추형, 흉추형, 두피형, 초음파를 가지고 있는데 자, 갑상선 저하증 자체가 인제 그 기본적으로는 이 뇌하 수치라든가 이런 것들과 관련이 깊죠. 그리고 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의한 저혈압, 하지 부종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갑상선 저하증을 셀프로 좀 치료를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갑상선으로 가는 신경은 경추, 뒷목 2-3 번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부위가 심하게 틀어져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거기를 경추 2-3번 뒷목이죠, 뒷목. 그러니까 두개골 바로 밑에 거기가 경추 7개 중에 1 번, 2번 그쪽이 문제가 있는 거라서 그 부위를 많이 해 주고요. 인제 만약에 병원에 오신다 그러면 인제 거기를 이제 우두둑 교정을 하겠죠. 그다음에 그 부위에 소침을 놓겠죠. 예, 갑상선 부위에는 약침을 놓아서 이렇게 해 드립니다. 그런 식으로 해 주고 갑상선 저하증의 증상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만성 피로가 심합니다. 그리고 추위를 많이 타요. 그리고 엄청나게 피고 쪼끔만 걸어도 되게 피곤하고 또 인제 당뇨라든가 이런 것도 연관이 되고요. 장 기능도 떨어지고 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여기서 기인한다. 그 아주 소량의 호르몬인데도 그것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항진증은 오히려 갑상선 저하증에 비해서 훨씬 좀 치료가 좀 쉬운 편이에요. 양방에서는 되게 어렵지만 한방적인 개념에서는 갑상선 저하증 보다는 항진증이 훨씬 치료가 쉽습니다. 치료 기간도 짧고요. 근데 저하증은 그분이 어떤 증상을 호소하느냐에 따라서 한약 처방도 달라지고 치료법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렇게 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 셀프 관리를 집에서 하고 싶을 때는 어 경추용, 흉추용으로 등과 뒷목을 열심히 하고요. 앞 갑상선이 있는 앞목도 살살살 부드럽게 해 주면 됩니다. 흉쇄 유돌근 있잖아요. 흉쇄 유돌근 아시죠? 앞목에 있는 흉쇄 유돌근. 이제 그쪽을 그쪽 밑에 갑상선이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그 흉쇄 유돌근 부위가 이렇게 굳어 있고 눌러 보면 아픕니다. 거기를 지압을 해 주세요. 그래서 그걸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손으로 하시면 이렇게 더 좋아요. 지압기도 물론 좋고요. 그래서 거기를 꽉꽉 누르다 보면 되게 아파요. 인제 음 한의원에 오신다면 이런 부분을 이제 약침을 이제 해 드리죠. 예, 그러면 훨씬 더 좀 수월합니다. 자, 외출 시에 눈물 쏟아져요. 이거는 인제 제가 얘기했듯이 머리에 땀 나듯이 이것도 신경의 문제입니다, 신경의 문제. 그래서 여기는 측두근 부위를 좀 많이 누르시고요. 눈 주변 안와 뼈 부위를 좀 많이 눌러 주세요. 예,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어 그 약침의 적응증입니다, 이런 경우도. 예.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되 안 되면은 인제 그런 치료를 좀 받으시면 돼요. 자, 일자목의 등도 펴진 S등이에요. S등 아니죠. 일자등이죠. 예. 일자등이고 일자목의 일자등이고 경추 좁아져 척추 좁아져 있고 오른 어깨 앞으로 오른 골반 높음 왼다리 짧음 경추 왼쪽으로 약간 휜 것 같은데 가끔 귓속 콕콕 아픔 왼쪽 이명 왼쪽 얼굴 얼얼 편두통 아이고 머리 저림 기억력 안 좋음 코 막힘 비염 혈관성 음성 비염 목구멍이 자주 따가움 가슴 두근거림 눈 침침. 전 이거 읽으면서 이분의 지금 두개골의 모양과 체형이 보입니다. 어떻게 됐었지. 자, 새끼손가락 끝 관절염 자면서 나도 모르게 이 악몽. 예. 이 악물은 것은 뇌압이 올라가 있어서 그 이를 악물면서 자는 사이에 뇌압을 풀어 제끼는 거예요. 그래서 지진이 날 때 그 땅속에 그 압력이 차 있으면 그게 한 번씩 땅이 갈라짐으로 그걸 풀잖아요. 이게 똑같아요. 뇌에 압력이 차 있기 때문에 이를 꽉 물면서 그 압력을 풀어내는 그 작용입니다. 명치 딱딱. 레진 마그니가 가끔 아프다가 사라짐. 이분은 인제 기본적으로 3차 신경통이 심하네요. 그래서 이 편두통도 사실은 두통이 아니고 3차 신경통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왼쪽 얼굴이 얼얼하다는 것도 이분은 지금 그 3차 신경통 라인에서부터 얼굴 쪽으로 가는 신경들이 다 지금 압박돼 있다는 얘기죠. 이분은 어 구안화사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래서 쪼끔 상태가 많이 심하네요. 자, 왼쪽 다리부터 엉덩이부터 발 뒤꿈치까지 때때로 저림. 이건 뭐 요추 5 번, 1 번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고요. 오른 엄지 발톱 파고듦 이건 이제 발등 그 발가락 위쪽에 신경에 문제가 왔다는 얘기고 발시름, 쉽게 지침, 추위 민감 등 성관계 고염 그렇네요. 예. 자, 과립 한약 먹고 가슴 두근거리고 소화불량, 대소변 문제는 금방 효과를 냈는데 나머지는 별로네요. 침도 2주 전부터
일 주일에 2번 맞고요. 이명은 3년 됐고요. 오른쪽이 웨이도염으로 소리가 울리더니 예 웨이도염까지 괜찮을 때쯤 왼쪽 귀에 스트레스와 간열로 이명이 생긴 것 같아요. 어지간한 검사는 다 해 봤고요. 어 예. 의사마다 진단이 다른데 유명 대학 병원 의사가 3차 신경통이라면서 "정신과 약 먹고 운동하라."는 말 듣고 나선 의사가 불쌍했어요. 예. 이분 처방은 맞습니다. 예. 진단 맞습니다. 예. 여러분 본인 증상은 3차 신경통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얼굴 쪽에 있는 증상은 그래요. 인제 코 막힌 비염도 있어서 이명까지 영향을 미치고요. 귓속이 먹먹하고 이런 것도 전부 다 그 비염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 얼굴 전체가 심하게 찌그러진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관자놀이라고 하잖아요. 양쪽 좌우 관자놀이를 보면은 한쪽은 이렇게 관자놀이가 이제 도톰하게 그 올라와 있고 한쪽은 푹 꺼져 있고 막 그럴 겁니다. 뒷목 되게 아플 거고요. 그래서 이제 관자놀이 눌러 보면은 이 삼차신경 심한 부분은 엄청나게 또 아플 겁니다. 그 엄지손으로 깊이 눌러 보면은 되게 아파요. 이제 이분은 지금 본인이 셀프로 케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은 것 같습니다. 예 의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일단 병원도 가 보시고 한의원도 가 보시고 잘 맞는 곳을 택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이게 진단을 잘 해도 치료 부분에서 이게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맞는 의사를 찾는 게 중요해요. 자 코피 자주 나는 거 예 "코의 기능이 이상해서 그렇습니다."라고 초등학생은 얘기하겠죠. 그런데 인제 이것은 이제 정확한 좀 제가 질문을 해 봐야 돼요. 코피가 자주 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코 점막에 민감하신 분도 있고요. 쉽게 말하면 코가 촉촉해야 돼요, 콧속이. 근데 비점막이 바짝 말라 가지고 어 그 가뭄에 예 쩍쩍 갈라지는 것처럼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쉽게 잘 때 코로 숨을 쉬니까 입으로 숨을 안 쉬고 코로 숨을 쉬니까 더 건조해지면서 딱 살짝만 이렇게 코를 만진다거나 해도 피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런 경우일 수도 있고 그게 아닌데 촉촉해요. 만져보면 막 콧물도 있고 촉촉해. 그런데 코피가 난다 그러면은 이것은 인제 뭐냐 어 뇌압이 많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뇌압이. 그래서 또 그 코 점막이 쉽게 잘 터질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근데 이런 분들은 좀 위험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코피가 자주 나는 것은 본인이 코를 열심히 파서 코 점막이 약해진 경우가 아니라면 예 그거죠. 첫 번째는 너무 건조해서 그런 경우고 두 번째는 촉촉하다 그러면 뇌압이 많이 차 가지고 이런 분들은 혈압이 높다 그러면 되게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혈압이 높을 때 어딘가 터져야 되는데 뇌 대신에 코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제가 나이도 모르고 뭐 내용을 모르니까 일단 혈압이 높은데 코피가 자주 난다 이런 분들은요 되게 위험한 상황입니다. 코피가 안 나면 뇌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은 인제 혈압이 높다 그러면 혈압약 잘 챙겨 드시고 아니면 살이 쪘다 그러면 살을 좀 빼셔야 되고 몸에 독이 많다 그러면 해독을 좀 하셔야 되고요. 예.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제가 정확히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이 정도 답을 드리겠어요. 자 손과 발이 차서 어렸을 때부터 한약도 많이 먹고 각종 음식 좋다는 것도 먹어봤지만 60이 된 지금도 여전해요. 이분의 인제 이런 경우는 키와 몸무게가 되게 궁금합니다. 자 분당의 케빈 쌤이 했던 발효온열 찜질도 20 번이 넘게 조금 넘게 했어도 효과가 별로 없었거든요. 자 그래서 손발찬 것도 겨울이 되면 코가 차가워져요 만져보면. 밖에 있을 때 추운 날씨면 빨갛게 토해서 남들이 보면 매우 추워 보인다고 해요. 남들이 볼 때 추워 보인다 그런 건 뭐냐면 사실 이분은 살이 많이 찌거나 정상 체중이 아닐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도 나중에 제 영상에 한번 댓글을 남겨 주세요.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코피 나는 것도 이분이 어떤 상황인지 좀 알려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또 댓글을 드리든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또 코끝에 콧물이 고여요. 흐르질 않지만 네 코끝에 식사할 때도 콧물 나거나 정신이 없고 이분도 혈관성 이제 비염이 있는 거죠. 예. 음. 뇌 기본적으로 지압 많이 하십시오. 초음파로 코를 문지르되 코 쪽보다는 이게 이제 신경의 말초에서 결과가 나타나는 건데 3차 신경 쪽에 그 측두근 예 그 우리가 관자놀이라고 하잖아요. 거기를 초음파로 하시면 더 좋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분은 아마 제 이 내용을 추론했을 때 보면은
아마 근 감소증이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몸무게가 50은 넘어가야 되는데 뭐 43 킬로, 45 킬로 이런 분들, 왜냐면 남들이 보면 "추워 보인다." 이 말이 지금 아마 조금 왜소하지 않나. 근 감소증이 있으면요, 혈액 자체가 양이 적고 순환되는 양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근육이 많고 그래야 내가 열 내기가 쉬운데 열을 못 내는 거죠. 예. 그래서 또 소화 쪽도 근감소증은 기본적으로 소화 기능이 떨어져 있고 더구나 플러스 흡수 기능이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느 정도 키에 어느 정도 몸무게이고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실 위장부터 고쳐야 돼요, 위장부터. 그래서 흡수가 잘 될 수 있게 먼저 해야 되고, 만약에 정상 체중인데 손발 차다 이러면 이거는 신경 문제예요, 여러분. 예, 신경을 잡아야 되고 혈액 자체가 많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또 봐야 됩니다. 그래서 혈액이 많아지는 그런 어떤 사물탕 종류의 기본 베이스로 해서 그 숙지황이라든가 당귀, 청궁, 백작약 이런 약들을 넣어 가지고 혈액의 재료를 만들어야 되고, 근육이 적다 그러면 이분은 근감소에 대한 직접적인 처치를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단백질을 이분들은 보충을 해야 되는데 고기를 먹어도 소화 안 될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그런 보조제가 있습니다. 그 단백질 먹을 수 있게 하는 보조제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드시면서 위장 기능을 좋게 해 주면서 이렇게 해 주면 이게 이제 회복이 되죠. 네. 자, 새머리 뜬 지 20-30년 되었는데, 네, 긴장을 잘하는 성격이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경. 스트레스 취해 가고 긴장을 잘하는데 여기 답 나왔잖아요. 그래서 신경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뇌의학에 딱 적합한 그런 분이죠. 그리고 떨고 이렇게, 예, 일자목에 척추가 휘었고 심어증이 있음 마음이 편안할 땐 덜 떨게 합니다. 정확히 뇌의학, 뇌 쪽의 문제로 인해서 본인이 채머리를 떤다는 것도 이미 인지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사실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뇌는 신경, 신경은 신경독, 신경독은 뱀독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머리 지압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일단 머리 많이 아프실 겁니다. 그다음에 목도, 이 목이 채머리를 떤다는 것도 보면은 머리가 떨면 그쪽으로 피가 올라가요. 그죠? 우리가 밥을 먹다가 뛰면은 100 미터를 뛰고 나면 배가 아프거든요. 왜냐? 위장 소화시킬 때 위장으로 가야 될 혈액이 이 뛰니까 손발끝에 가 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움직이니까. 똑같아요. 채머리를 흔들므로써 혈액을 부르는 거죠. 채머리는 뭐냐? 뇌로 피가 안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주 원인은 심장이 약할 수 있어요. 이분은 심어증이 있다고 그랬죠. 예.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심어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심장이 벌렁벌렁하거나 심장 기능이 떨어지면 피를 말초 머리 끝까지 올리는데 힘이 들어요. 더구나 이분은 목이 틀어져 있어요. 일자목에 척추가 휘었고. 그러면 이 심장에서 피를 쭉 올려 가지고 뇌로 가야 되는데 그 길도 고속도로가 막혀 있죠. 피가 이동할 호르무즈 해압이 막혀 있는 거예요. 심장 약하지, 호르무즈 해협 막혀 있지, 피가 갈 길이 막혀 있지. 그럼 머리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머리를 떨 수밖에 없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쥐나는 것도 쥐가 떤다고 생각하시면, 종아리가 떤다고 생각하시면 그쪽으로 피가 안 가니까 결국 떠는 거예요, 피를 보내 달라고. 똑같은 원리예요. 네. 맞네요. 제가 하려고 보니까 목이 아프네요 인제. 자, 안녕하세요. 원암제 선생님. 자, 10년 전부터 얼굴 홍조가 심하게 나타나고 긴장할 때 왼쪽 편두통, 전부 긴장한다, 스트레스다, 그죠? 전부 신경 관련이에요. 신경 관련된 것이 그 요즘 양방에서는 보면 이게 원인 불명이 돼 버려요. 스트레스성, 원인 불명 이런 것들은 제가 구조 아니면 신경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구조의 문제거나 신경의 문제. 그래서 편두통도 이것이 진짜 편두통일까 의심이 됩니다. 이거 인제 3차 신경통 인 경우가 많다고 그랬어요. 네. 네, 커피도 못 마시고. 예. 경추가 왼쪽으로 틀어지면서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했는데, 네. 예, 일부분 맞습니다. 일부분 맞고요. 제가 얘기했듯이 뒷목이 틀어지면서 두개골 자체가 틀어지고 광대뼈 틀어지고 얼굴 틀어지면서 이런 증상이 보는 게 맞습니다. 예. 얼굴 홍조도 신경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두통도 마찬가지로 신경의 문제입니다. 이거 어렵지 않은 증상이에요 사실은. 예. 치료하면은. 예. 제가 말한 뇌의학의 개념, 신경의 개념, 구조의 개념을 가지고 어 진단과 치료하면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그냥 재밌게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저는 다한증이 머리에서만 땀이 엄청 나요. 매운 거, 뜨거운 거 이게 다 스트레스거든요. 매운 거는 매운맛은 맛이 아니고 통증이라고 그러죠, 통증. 예, 매운맛은 원래 매운맛이 없습니다, 그런 맛이. 그러니까 짠 거, 신 거, 뭐 있죠? 단 거 이런 것들이 진짜 맛이고 매운 것은 통증이라고 하잖아요. 뜨거운 것도 통증이죠. 이런 신경 자극이 오면은 땀이 확 나는 거죠. 그래서 땀 정도가 아니고 그냥 줄줄 흘러요. 이런 분들은 이제 치료하면 또 잘 나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은 셀프로 돈 안 들이고 하시려면 일단 머리를 열심히 지압해 보시고요. 정말 심한 경우는 또 안 듣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의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피곤하고 과로하면 자 신경이 예민해지죠. 이석증이 재발하죠.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온몸이 굳어요. 갑자기 보이스피싱 당해서 여러분 통장에서 한 1억이 사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현금으로. 그러면 바로 뒷목과 어깨가 꽉 뭉칩니다. 눈이 뻑뻑해집니다. 머리가 멍해집니다. 그게 뭘까요? 스트레스로 인해서 내 몸의 근육이 굳는 거예요. 딱 굳는 순간 귀도 보면은 그 두개골 있지 않습니까? 두개골을 감싸고 있는 어 두피라든가 그죠? 모상 점막이라든가 이런 데 굳습니다. 그러면 또 어 이 귀 주변에 근육을 어 딱딱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재발하는 거예요. 네. 스트레스가 어떤 질병을 유발하는 원리는 이렇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서 근육이 굳으면 체형이 더 틀어지죠. 왜냐하면 뼈를 좌우에서 잡고 있는 근육이 좌우 밸런스가 깨지기 때문에 한쪽이 굳어 버리니까. 그러면 몸이 틀어지고 몸이 틀어지면 귀 인제 이런 경우는 이제 그 뇌에서 귀로 가는 신경이 또 압박을 받겠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뇌 림프액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예. 그래서 이석이 막 지 맘대로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면서 재발을 하는 겁니다. 이분은 보나마나 머리가 엄청 아프고 귀 주변 그 어떤 뼈들이 엄청나게 아플 거예요, 두개골 주변이. 이제 그런 부분이 계속 낫지 않고 어 치료를 받았어도 인제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전부 다 구조의 문제가 돼 있고 제가 항상 그동안 4-5년 동안 강의하면서 구조의학도 강의하면서 강조했던 것이 신경이잖아요. 구조와 신경이 이렇게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자, 구조와 신경으로 이걸 이런 증상들을 바라보지 않으면 진짜 치료가 어렵습니다. 치료가 더디고요. 좋아진다 하더라도 10점 만점에 3 점. 환자 입장에서는 그나마 낫어요." 이렇게 하지만 나머지 7은 낫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구조와 신경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제 영상에 이런 식으로 댓글 남겨 드리면은 오늘 설명 안 된 것들 한번 댓글 남기시고요. 제가 아까 질문한 두 분 같은 경우는 글을 좀 남겨 주시면 제가 또 좀 더 거기서 보충해서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한의사 오남재 케빈이었습니다.